안녕하십니까, 신나고래 투자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올립니다. 2020년 들어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투자는 좀 쉬고 있습니다. 대신 기존 투자 종목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많이 투자하고 있는 애플의 작년 2021년 실적을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계속 투자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계속 모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투자하고 있는 비중 종목은 사실 구글입니다. 근데 구글 못지않게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2021년 전체 실적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사실 이 화면에 표시된 PER, 주가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PER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고 조금 다시 표현하면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값입니다. PER은 워낙 표준화된 주가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웬만한 주식 사이트에 들어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ER을 계산하고 응용하려고 하면 이 주식을 조금이라도 투자를 좀 길게 하려면 아주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팡이라는 기업들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의 시가총액 약 한 10년 정도 증가 그래프이고, 이 애플은 보시면 뭐 현재 시가총액 1등 기업이고요. 작년에 잘 나갈 때 이 기업들이 PER이 전부 다 3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20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PER은 이 정도로 제가 하고요. 제가 오늘 중점 두려고 하는 건 어, 이, 이것은 애플에 대한 부분이고요. 애플 PER.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사업 기업 가치를 사업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해서 기업 가치를 매기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기업 가치를 매길 수도 있고, 그 기업이 사업을 확장을 했을 때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가치를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 이런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그 요즘 베스트셀러인 뉴욕 주민의 진짜 미국식 주식 투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요. 이 애플은 사업부가 5개입니다. 아이폰, 맥, 아이패드, 그리고 웨어러블,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요즘 애플 플러스라는 게 아마 이 서비스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 구독 서비스를 아주 강력하게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홈 서비스 웨어러블, 여기에 뭐 애플 글래스, 뭐 구글도 글래스 이런 거 한다는데, 이런 부분도 뭐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이 SOTP 가치 평가 방법은 뭐 간단하게 3가지 절차로 합니다. 기업 가치를 먼저 계산해서 전체 이제 각 부분별 사업 가치를 다 합쳐서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빼면 주주 가치가 생깁니다. 이 주주 가치에서 순부채를 빼고 현금을 더하면 전체 순 주가가 나오고요. 이 순 주가에 발행 주식 수를 나누면 적정한 주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이 이 한 장에 다 들어 있고요. 2021년 미국 그 다트라고 할까요? 그 에드가라는 시스템의 10K라고 애뉴얼 레포트가 나옵니다. 미국은 그 회계 시스템이 9월 달에, 10월 달에 시작해서 9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금 헷갈렸던 부분인데 9월 달
그 애뉴얼 레포트를 보면 이 전체적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좀 복잡해서 일단 거기 10K 자료에 숫자를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제가 매출이나 영업 이런 이익 이런 것을 옮겨서 2022년 각 사업부별로 추정 매출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마진이 이게 보시면 다 30%라고 제가 했는데 어, 영업 이익이 매출의 한 30% 정도. 그래서 에비타 배수는 이제 동종 업계 그 트레이딩 멀티플 PER을 참조해서 제가 또 평균 25로 잡았고요. 동종 업계라고 하면 뭐 애플과 그래도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비슷한 경쟁 회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좀 PER을 저평가받아서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가면 뭐 25는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서 한 27 정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25로 다 잡았고 애플카를 원래 지금 없는데 제가 아이템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매출이 생길 거라고 보고 2022년인데 2025년 6년까지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애플카는 이제 에비타를 그러니까 어, 매출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 보고 그냥 매출 배수로 계산했습니다. 20배 정도. 지금 애플 아이카는 테슬라 매출이 지금 어, 53빌리언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전기차 시장에 한 10%로 그 애플카가 진입을 한다는 전제로 성장 매출 배수를 20배로 해서 699빌리언으로 사업 부분 가치를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제일 매출 추정 매출해서 사업 부분별 가치가 제일 커서 1727빌리언 그리고 맥은 316빌리언 빌리언이라고 하면 환율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뭐 1조 정도 뭐 정확 좀 더 계산하면 1.2조인데 그냥 천으로 환율 계산해서 뭐 한 빌리언 1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316이면 한 300, 한 30조 정도 되고요. 아이패드는 286빌리언 그리고 웨어러블 홈 서비스는 345빌리언 서비스는 이런 뭐 회사 광고, 애플 케어, 클라우드 뭐 이렇게 복잡한 것들 다 합쳐서 615빌리언. 그래서 다 합치면 3,991빌리언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4,800조 원 정도 가치가 되고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뺄 거, 더할 거를 이제 각각 제가 걸러냈는데요.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연간 비용이 한 43빌리언 그리고 총 부채는 한 110빌리언 2022년에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연말 현금 2021년 연초에 34빌리언인데 뭐 더할 거 영업 현금 흐름이 더해지는 게 있고 자본 지출로 빠지는 거 뭐 신규 부채로 또 더해지는 부분 그리고 부채 상환해서 마이너스 되고 자사주 매입하면서 또 마이너스 되고 배당금 지급하면서 마이너스 되고 해서 2021년 연말에 한 65빌리언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그걸 제가 계산해 보았고요. 2022년 실적 매출을 제가 추정하기 위해서 19년, 20년, 21년 10K 그러니까 애뉴얼 레포트에 나와 있는 매출 그리고 뭐 영업이익 마진 같은 걸 좀 확인해 봤고요. 지금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증가율이 33%, 그 영업 마진도 한 23%뭐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 각 사업부별로 보면 아이폰, 맥, 아이패드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는데요. 평균적으로 뭐 30% 정도
2020년 대비 21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실적 증가율을 좀 보수적으로 봐서 한 20% 정도? 그전에는 30% 증가했으니까 평균 회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운동선수가 하루는 잘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잘 못하고 골프 뭐 4라운드 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하루 잘하고 하루 못하고 하루 잘하고 하루 못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회기를 좀 생각해서 20%를 줄여서 이 실적 추정을 아까 제가 계산을 넣었고요.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해보면 자 왼쪽 게 그냥 현재 애플 것만 계산하면 사업 평가 가치가 전체 사업부를 합치면 3,292빌리언이고 발생한 비용이 43빌리언 빼고 그럼 기업 가치가 3,248빌리언에 나옵니다. 여기서 순부채를 110빌리언을 빼고 현금을 더하면 실제 가치 기업의 가치가 나오고 여기서 발행 주식 총수를 나누면 제가 계산해 보기엔 한 195빌리언, 195달러 나왔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한 160불, 170불 정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거는 여전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애플카가 매출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2026년에 발생할 애플카를 넣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한 238불, 한 4, 50불 정도 증가된 걸로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주식 발행 주식 수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변동성이 많이 큰 부분인데 이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사업부가 생기고 매출이 발생하면 이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설명을 다룬 겁니다. 그러면 애플이 당장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고 2025년 6년이라고 한 6년이고 또 2030년 되면 전기차가 완전히 성숙화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에는 단순 전기차뿐만 아니고 이 AI는 자율주행차라는 컨셉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기존 아이폰, 아이패드라는 사업에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계산 방법을 보여드렸죠. 이거는 단순히 개념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사업 확장하면 이제 애플카라는 것으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것이다. 2026년에 애플카 매출이 전체 전기차 마켓 쉐어에서 한 10%만 가지고 온다면 297빌리언 약 뭐 320억 조, 320조 정도 될 거고 2021년 현재 전기차가 480만 대 팔렸는데 2026년에는 ARK 그러니까 캐시우드 누님이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약 8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4천만 대를 판매될 거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 자료가 ARK 캐시우드 누님이 운영하는 ARK에서 만든 자료고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CAGR 뭐 누적 성장률이 53%로 2021년에서 2026년까지 한 8배 가까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고요. 애플 주가는 아직 싸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애플카만 생각하고 만든 사실 자료인데 마켓 쉐어, 그러니까 전기차 마켓 쉐어 기준으로 테슬라 매출 기준으로 이제 역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8불 정도 애플카의 어떤 가치가 아까 40불 증가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거기서 계산한 거랑 좀 다릅니다. 거기는 발행 주식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또 좀 다른 부분인데 여기도 발행 주식수로 다루긴 했는데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서 이 부분은 조금
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측한 겁니다. 108불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애플카가 단순 전기차가 아니고 자율주행차가 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가진 iOS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iOS가 바로 자율주행차의 두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아이폰 클라우드 이후에 황금알이 제가 자율주행차라고 했는데,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자동차를 제조하는 그 협력회사들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까지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데, 애플이라는 시가총액 1위 기업, 이 정도면 최소 10년은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제가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유튜브 동영상 설명에 대해서 이제 글로도 제가 블로그에 글을 좀 올려놨습니다. 계산 방식은 제가 사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한 거라서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일단 블로그에도 글이 있고, 사실은 블로그를 먼저 쓰고 이제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블로그 글로 설명이 좀 부족할까봐 유튜브를 만들었고, 또 유튜브만 보신 분들은 또 부족하면 글로 또 보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 다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즐거운 투자하시고, 좀 어렵긴 하지만 10년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